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지난해 야구 시즌이 끝날 때요. 끝났구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벌써 1년이 훅 지나가고요. 또 새 시즌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빨라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투자 수익을 좀 내셨나요? 아니면 시간에 비례해서 정말 피 같은 내 돈을 잃고 계신 건 아닐까, 저희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다면요, 이 시간 통해서 꼭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저희가 암만 해도 백지장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민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가볼까요? 네, 1부 순서입니다. 채널 돌리다가요, 이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멈칫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이 오늘 연락 주셔야 하는 겁니다. 고민이 있다는 거거든요. 02-2077-6330번으로 상담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로는요, 02797-0300번으로 여러분 궁금증 털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어떤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이들을 전문가라고 하죠. 매일 월화수목까지 각각의 각양각색의 색깔을 가진 전문가분들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SM투자연구소 송성문 소장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정말 큰 소리를 땅땅 쳐놨습니다. 네.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지 한번 언급해 주시겠어요? 예. 참 부동산 투자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네. 또 뭐 지역 선정이라든가 뭐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마디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부 정책이나 개발 계획에 벗어나지 않는 이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원칙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뭐 개별 상담을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가장 큰 이 사례들을 봤을 때는 제일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그 자기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 인근에 작은 어떤 그 뉴스거리를 갖고 네. 어떤 크게 좀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이런 실패 사례들이 사실 그 제일 기대감을 많습니다. 가지고, 네.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본인이 이제 잘 아는 지역이고 인근 지역이다 보니 익숙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좀 줄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판단을 또 쉽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실패된 사례가 많이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울시 어떤 지자체의 어떤 개발 계획을 통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서울시 2030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투자를 원칙을 세워 보신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객관성을 잃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재개발이라든가 혹은 호재거리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럴수록 돌다리를 두드려봐라 라는 말을 떠올리시면서 한 번씩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전화 주신 분들 상담 이어나가 봐야겠죠.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십니까? 이게 지금 강동구요. 네. 그 길동 삼익파크하고 네. 저기 창호동, 하남시에 있는 창호동에 있는 부영 아파트가 2개 있는데 네. 저 매도 시기 좀 알려고 그러거든요. 강동구 길동의 삼익파크랑 예, 예. 또 하남시 창우동의 부영 아파트. 네, 예. 네, 두 부영 개를 아파트.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2개 가지고 계신데 지금 2채 중에 혹시 실거주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다 해줬습니다. 둘 다 세 주고 계신 거요. 예, 예. 그럼 하남시 창우동 부영 아파트부터 저희가 고민 예. 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볼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두 예.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그 예, 하남시 예. 창우동 같은 경우에 지금 월세를 놓으셨습니까? 전세를 놓으셨습니까? 월세입니다. 월세 얼마 예. 정도 놓으셨습니까? 8천에 30이요. 8천에 30이요. 예, 예. 몇 평형이에요? 21평입니다. 그렇고 길동 삼익파크 같은 경우에는 21평이요. 같은 21평인데 예. 이거는 임대를 얼마 주셨습니까? 그게 3천에 90이요. 이것도 월세로요. 예, 예. 예. 그 매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길동 거는 11년 됐고요. 예, 예.
부영권은 지금 4년 됐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자, 제가 어쨌든 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도 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근처에 또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좀 전에 그런 얘기도 잠깐 드렸는데 제가 잠시 예.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뭐 이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뭐 개별적인 내용도 있고 또 예. 그 공통적인 또 내용도 또 포함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네네. 분류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아까 예. 질문 주신 게 매도식이라고 그러셨는데 파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개 다.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하남 창우 아파트, 창우동에 있는 그 부영 같은 경우, 네네. 네, 이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뭐 94년도에 입주한 한 아파트고 한 2,000세대 정도 되죠. 예. 네, 시세는 한 2억 정도 지금 가는 걸로 지금 예. 보이고요. 뭐 지난 2월 달에 서울시에서 지금 5호선 이 지금 문제가 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지하철이죠? 전에 부영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남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노선이 없다라는 건데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근데 지금 뭐 지난 2월 달에 그 좋은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5호선 연장한다고. 연장 노선 계획에 대한 거를 뭐 착공을 위한 이제 설계 용역에 발주를 하겠다 이런 서울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좋은 소식이 들리긴 했는데 이 연장 노선을 지금 보게 될 것 같으면 사실적으로 이게 지금 상일역서부터 강일 또 미사지구 또 풍산지구 뭐 이런 창우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이 서울시계 구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020년도가 지금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다소 시간이 좀 많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 밖에 뭐 그 특별한 지금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조금, 뭐 보유하고 있는 건 뭐 투자 측면에서 볼 때 의미가 좀 없어 보이고요. 두 가지를 얘기해서 제가 좀 빠른 시간에 이쪽 그 길동 거를 좀 한번 보겠는데요. 길동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 삼익파크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83년도 구분다리역 그 앞쪽에 있는 맞습니다. 맞죠? 이쪽 같은 경우에 지금 뭐 83년도 입주한 건데 12층에 지금 중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한 1,000세대 정도로 단지 규모도 좋고 뭐 근데 저는 삼익파크를요. 네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좀 돼가지고 글로 이제 나중에 재건축이나 되면 글로 이사갈 거 좀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재건축으로요. 재건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이쪽으로 이주할 생각도 있으시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구분다리역 역세권 지금 아파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지금 상업시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역 근처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지금 그 실수요층이 꾸준한 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아주 좀 괜찮은 아파트인데, 괜찮은데 지금 그 30년 정도 좀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후도가 조금 심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2, 3년 전에 뭐 구조안전진단을 또 신청하기도 하고 이래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자, 이 재건축 사업을 하고 이 연관해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뭐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어떤 시공사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인근에 좀 그 길동 지역 길동이 아니라 고덕 지역 뭐 이쪽 지역에 뭐 시형이라든가 주공 같은 경우에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어서 가까운 지역의 예로서 좀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요즘 말들이 많거든요, 이쪽 지역에. 근데 이제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덕 시형이나 뭐 주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층 단지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조금 있는 편인데 여기 그 삼익파크 같은 경우에는 단지 자체가 12층 중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대지 지분이 좀 낮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성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이 대지 지분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지금 전체적으로 그 강동하고 이 길동하고 하남권에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뭐냐면 공통된 핸디캡이 있는데 요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인근에 보금자리 주택 들어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건 아시죠? 그래서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사지. 진행하고 있는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성하고 있죠. 한 3만 세대 이상의 지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또 인근에 뭐 강일지구라든가 또 감일 감북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 주변으로 해서 그 낮은 가격에 좀 뭐 신축 아파트 입지 조건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이 공급됨으로써 결국은 기존 아파트 수요층은 좀 많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시세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제 중장기적인 앞에 전망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둘 다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예, 길동 삼익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이 꾸준한 수요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매도보다는 조금 더 보유해도 좋아 보입니다. 내년까지는 뭐 매도하는 고민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세를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수익형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언뜻 듣기에도 5% 정도 이상의 지금 수익률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요거는 내년 정도에 매도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저기 하남 창우동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또 향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목조목 따져주셨어요. 고민 해결 다 되셨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지금 화면 보시면서 꼭 투자에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투자분의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목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네. 저도 분당구 웅중동에요. 네. 매매 시기와 매매가 좀 알아보려고요. 혹시 보고 계시는 투자처 어떤 게 있을까요? 위례 신도시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요. 지금 살고 계신 거를 매도 타이밍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주소가 뭘까요? 분당구 웅중동요. 네. 518번지. 네. 태영지 지향요. 태영 대시양 아파트인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태영 대시양 아파트 가지고 계신데 매매 시기, 매도 타이밍 언제가 될지 궁금하다 연락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빨리 한번 넘겨드릴 테니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쪽 지역은 좀 많이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태영 대시양이라 그러면 13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서판교 쪽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도상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 이 위치 자체가 괜찮아요. 그리고 2010년도 지금 입주했고, 32층 고층 아파트고, 한 600세대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는 한 6억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5억대 후반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32평을 갖고 계신가요? 네네. 예. 자, 이쪽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입지 여건도 굉장히 교통 여건도 괜찮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이쪽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판교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과정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판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강남으로 지금 접근성이 좋잖아요. 판교 신도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교육 여건과 이런 교통 여건이 아주 좋다 보니까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아시다시피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판교역 주변이지만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완료되는 내년 시점까지는 수요층 유입이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판교역 주변으로는 또 앞으로도 알파돔 시티라고 잘 아시죠? 그런 대규모 복합단지도 지금 조성 예정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평학군, 이런 어떤 학군 수요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 지역 동판교 쪽의 시세가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이 좀 상승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시양 아파트하고 지금 이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동판교에 지금 이 판교역 주변으로 지금 시세가 평당 가격으로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500에서 한 2,700만 원 정도 시세가 지금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판교 지금 대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가로 봤을 때는 한 1,800만 원 정도 선으로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 모든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이 서판교 쪽에 있는 이 대시양 아파트하고 동판교 쪽하고 아파트 이 시세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동판교 쪽에서 갖고 있는 장점, 반대 장점이 있어요, 서판교에. 그건 조성 당시부터 이렇게 그렇게 조성을 했지만 쾌적한 주거단지거든요,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 정도 가격 차이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네. 지금 갖고 계신 데가. 그래서 또 지금 동판교 쪽에 지금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매수 저항 현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2,700대로 가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층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서판교 쪽에 좀 거래가 좀 약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요즘 최근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자, 지금은 좀 매도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서판교 쪽은. 그리고 뭐 특별한 매도 계획이 없다 그러면 한 내년까지는 한번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 저평가돼 있어서 좀 가격 반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10%에서 지금 시세에서 한 15% 정도는 분명한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때가 아마 매도 타이밍으로 보시면은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내년 상반기 정도 시점 안에는 가능할 거로 좀 보이거든요. 네, 시청자님. 네네. 동판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수요층도 있는 편이니까요. 올해는 고민 좀 내려놓으시고요. 내년쯤으로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내년요? 그러면 거기 위례 신도시는 좀 어때요? 아, 위례 신도시요. 위례 신도시 상당히 지금 좋은 지역입니다. 뭐 판교 신도시만큼도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지역인데 위례 신도시를 청약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만약에 청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고 미래 가치로 봤을 때도 위례 신도시의 어떤 그 영향은 송파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클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이나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도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 타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 타이밍을 올 하반기서부터 좀 천천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후적인 궁금증은요. 방송 후에 따로 전화 주셔서 개별 상담 한번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출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부동산 가이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십니까? 예, 저는 창동, 네, 도봉구 창동 네네. 19단지예요. 네, 19단지요. 예, 25평을 보유 중인데요. 네, 전세를 주고 있고요. 네. 근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현재 아니요, 사셨던 보유해야 때보다 가격이 좀 떨어졌나요? 네, 좀 떨어졌죠. 네,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도봉구 창동 19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전략 챙겨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창동 19단지, 예, 뭐 창동역 인근에 제가 지도로 좀 잠깐 보고 있는데, 뭐 워낙 유명한 단지라 이쪽 지역에서는 예, 19단지인데 88년도 입주를 했죠. 네. 한 1,700세대 정도 규모로 있는데 중량천변에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뭐 동부간선도로 이용도 좋고 또 창동역도 바로 역세권으로 있어서 뭐 1, 4호선 더블 역세권 지금 아파트로서 지금 교통 여건이 상당히 지금 돋보이는 단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근에 뭐 경찰서도 있고 노원구청도 있고 사실은 뭐 특히 창동역 주변에 어떤 상업시설 같은 것도 참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 편의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이쪽 같은 경우도 실수요층들이 좀 꾸준한 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괜찮은 대로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장점을 좀 많이 갖춘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현재 시세가 한 2억 한 2, 3천대로 지금 형성이 돼 있죠. 네, 네. 예, 그래서 최고점인 2억 한 2007년도, 8년도 그쪽에 그 당시에 시세가 한 3억까지 갔었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겠냐, 과연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겠냐, 우리가 이걸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뭐,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양극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중심권과 비중심권, 뭐 서울과 수도권, 뭐 이런 어떤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더 벌어질 것이라는 이제 어떤 이런 예측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지금 뭐 주택 이건 왜 그러냐면 주택 시장이 지금 과거하고 달리 실거주 중심으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세를 주고 계시다 그러는데 지금 전세를 주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좀 더더욱 좀 의미는 없어 보여요, 이 아파트를. 그래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매도는 지금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좋겠습니다. 아, 내년 상반기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이 지역 같은 경우 꾸준한 실수요자들이 있는 지역이라 그렇게 급격한 하락을 여건은 없어요, 앞으로. 내년까지는 가격 안 떨어질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올 이달 말부터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아파트의 지금 입지적 조건이 사실은 이 화두가 될 만합니다. 지금 이 수직 리모델링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이런 분위기를 좀 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 같아서 이런 분위기를 타고 바람이 좀 불 때 매도를 하시면은 지금보다는 시세가 한 10% 이상은 충분히 상승된 분위기에서 매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이 수직증축 관련 법안이 적용되는 게 이제 10일도 채 안 남았거든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이어왔습니다. 저희가 전화만 있나요? 아니죠. 문자도 있습니다. 오늘 뒷번호 한번 살펴보면요. 8881님이 보내주셨을 줄 알았는데 8840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 소유의 역삼동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입한 청약예금이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분양 신청이 가능할지 어느 쪽에 청약을 신청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600만 원 정도의 청약 예금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분양 신청이 할지 아니면 청약을 할지 좀 궁금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답변 주세요. 예, 요즘 뭐 분양 시장이 뭐 네. 상당히 좀 많이 좀 좋고 맞아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근데 지금 거주 중이시라는 거 보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 같고 자, 뭐 청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600만 원 청약 예금을 갖고 계시다는 거 보니까 지금 그 청약 예금 자체가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에서 한 102제곱미터까지 그러니까 분양 평수로 따진다 그러면 한 38평형 정도가 되겠죠. 이런 평형을 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뭐 다른 방면으로 이제 평수를 좀 줄이거나 또 큰 평수를 청약을 한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그 변화를 줘서 예치금을 늘리거나 예치금을 좀 줄여서 이렇게 청약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청약법 자체가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첨제와 이제 가점제로 지금 나눠졌던 것들이 있는데 네.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와 가점제를 좀 뭐 가점제 같은 경우는 40%로 좀 축소시켰거든요. 그러면 추첨제 비율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고 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평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점제는 없애고 다 추첨제로 지금 바뀌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청약 기회가 폭이 넓어지는 셈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 정부에서 이제 분양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 활성화 대책이지 않나 이런 분양시장으로 유입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라고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아무튼 청약 기회가 좋아졌고요. 일단 유주택자라고 해도 1주택자는 지금 1순위 자격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청약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가점으로 신청하기 상당히 집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소형을 하시더라도 어차피 추첨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유망 지역, 뭐 좀 전에도 뭐 위례신도시 질문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위례신도시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뭐 조금 일반 분양 청약을 하실 것 같으면 조금 좋은 결과가 있을 듯해 보입니다. 네, 위례 신도시 일반 분양 청약이라는 하나의 힌트까지 던져주셨습니다. 8840님 방송 보고 계시다면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 시간 참 상담 시간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일부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요. SM투자연구소 송성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죠. 무료 세미나 일정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대외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4월 19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네요.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소식 부동산 데스크에서 확인하시고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민연주택 건설 시 적용됐었던 소형주택에 대한 의무 건설 비율이 폐지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택 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는 과밀 억제권 내에서 민간이 보유한 택지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은 건설호수 20%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 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 점진적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은행권에 거치식 대출을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요.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 고정금리 대출과 함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을 오는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18%의 2배가 넘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비거치식 대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장치를 마련 중입니다. 다음 달 은행업 감독 시행세칙을 개정해 거치식 대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위험가중 자산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위험가중 자산이 많아지면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집니다. 금융권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반응입니다. 주택 경기가 한풀 꺾이면서 호황기에 집행한 거치식 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소유자든 투자사유자든 이제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치식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자 비용만 부담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초기 부담이 적은 거치식을 선호하는 형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시장에서는 정부 방침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래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지난 2.16 임대차 선진화 방안 이후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주택 경기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환경지수 전망치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시장은 지난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다 넉 달 만에 하락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허위 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34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24건입니다. 또한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 신고는 31건, 중개업자에게 허위 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이 적발됐습니다. 네, 오늘 유난히도 지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지인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투자에 지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매물 정보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02-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팀장, 알천도시개발의 오동준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이제 하나하나 본격적인 매물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정보입니까? 예, 이번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투자의 굉장히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지역에 2,500만 원 소액 투자로서 투자하실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소액 투자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액 투자라는 점 핵심 키워드로 저희가 기억하고 정보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김영우 팀장께도 여쭤봅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오늘은 일단 미래 가치가 상당히 뛰어난 매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하나는 신당동 지역에 위치한 매매 차익이 가능한 매물과 건대 입구에 위치한 임대 수익이 가능한 매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대 입구와 신당동 쪽 매물 정보 가져오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먼저 중구 신당동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6호선 지나가죠. 약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인데요. 준공연도 2012년 10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의 2층, 방은 3개고요. 욕실은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신당동으로 왔습니다. 자, 어떤 매력을 가졌을지 포인트부터 한번 듣고 갈게요. 네, 이번 매물은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이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이 중구 내에서도 이렇게 유일하게 주거 지역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신당동 주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지역은 일단 임대 수요는 앞서 말씀드린 상업 지역에 어떤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임대 수요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쪽 지역에 주거할 수 있는 거주 지역이 많지가 않아서 임대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1인 거주보다는 2, 3인 거주가 가능한 투룸이나 3룸 매물이 현저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임대가가,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미래 가치 덕분에 이 개발호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 덕분에 이 향후에 그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매물인데 이 투자 금액 또한 2,500만 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메리트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구 신당동 하면 중구하면 사실 교통이 굉장히 편한 걸로 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입지 듣고 갈게요. 네, 이번 매물은 일단 지하철 36호선 약수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중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 정도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지역으로서 이 서울의 어떤 강남, 강북, 그리고 강서와 강동 어디든 지하철 이용이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중구의 어떤 상업 지역의 분포도를 좀 보면은 명동이라든가 남대문, 그리고 을지로, 동대문, 회원 이 지역을 모두 어우르는 것이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쪽 지역에서 이제 직주 근접이 가능한 1km에서 2km 내의 매물이 지역이 바로 이 신당동 지역인데 이번 매물이 이제 신당동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주 근접에 아주 큰 메리트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인근에는 이제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이 자리를 하고 있고 남산과 매봉산공원 등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상당히 좋고 또한 인근에 동국대학교라든가 장충고 등이 있어서 학군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업무지와 근접해 있고 또 학군이나 녹지 부분도 충족이 되어 있다라는 입지 상황 들어봤습니다. 신당동 지역 이미 좀 많이 성숙해 있는 지역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추후적으로 개발되는 소식들이 들려올까요? 네, 일단은 이번 지역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입지 규제 최소 지구 지역으로 이제 가능한 후보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입지 규제 어떤 최소지구 후보지로서 이 신당동이 갖고 있는 현재 상태는 록봉길스 같이 일본의 록봉길스 같이 1980년대를 보는 이 3, 40년대 된 건물들이 많고 노후된 빌딩과 어떤 정비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노후된 지역과 더불어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이 신당동 지역을 네. 올해 이제 관련 벽규를 이제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범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 규제 최소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건축 규제를 상당히 대폭 완화해주는 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인근 지역에 어떤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현재 이 약수역에 갖고 있는 입지적인 이점이 이 인근의 노후된 건물로 인해 빛이 좀 발하고 있는데 향후 개발 가능성이 좀 개발이 된다면 이 지역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지 규제 최소지구 후보지라는 점 앞으로 추후 선정이 된다면 그와 관련된 개발 소식, 규제 완화 소식이 하나의 큰 모멘텀이 돼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 정리해 주셨어요. 이 건물이요,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특징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2012년 10월 달에 지어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고 방 3개와 거실과 주방이 나눠진 별도로 구성된 그렇게 별도로 돼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된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3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주 메리트도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근의 임대차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이 좀 이제 공급이 좀 이 신당동 지역보다는 신당역 주변에는 원룸 공급이 좀 많은 편인데 이 약수역 주변에는 이 3룸이나 2룸 가족 단위로 구성이 가능한 그런 주택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임대차 수요 또한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대차 수요가 높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에 따른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매매가가 2억 7,500만 원이고요. 현재 임대가 전세 2억 5천만 원에 이제 현재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투자금 2,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금액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현재 이 대지 지분이 현재 9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매매 금액 2억 7,500이니까 평당 3천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비와 땅값 정도만, 그러니까 거의 원가 수준의 현재 매물이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약수역일 때는 그 고가차도 이제 철거를 위한 작업들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현재 그 인근의 부동산의 어떤 문의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고 향후 입지지구 최소 규제 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기 전에 현 시점에서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신다면 향후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가차도 철거 등 호재가 들려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원가 수준의 가격이다라고 메리트 짚어주셨네요.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는 알천 도시개발 오동준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소액 투자라는 키워드를 던져주셨는데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화면으로 정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3분 거리고요.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 5분입니다. 준공연도 올해 8월로 예정돼 있죠. 5층 건물 중 5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1억 6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액 투자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예, 우선은 이제 강남권에서는 이제 그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죠. 2,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이제 소액으로서 투자할 수 있으면서 또한 이제 그 월세를 놨을 시에는 임대 수익률 자체도 약 10%대 정도에 그 근접할 정도로 높은 임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적은 매물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 이렇게 그 이제 임대 수익률이나 소액 투자뿐만 아니라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네. 이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투자의 핵심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강남권 내에서도 지하철 9호선 개통과 함께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가장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또한 가장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논현동 지역에 위치한 매물이다라는 것이 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논현동 지역 일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지금 다양한 개발 호재라든지 아니면 교통 호재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앞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될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차익도 충분히 바라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논현역에 가깝다면 웬만한 강남권 중심지는 모두 인접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이 상권 부분이 크게 형성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신논현역 근처에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논현역 근처에 그 상권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발달이 되지가 않았었는데 그것도 유명한 포장마차가 있죠. 그 포장마차 중심으로 지금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상권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계속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지역이 이 논현동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논현동 지역이 접하고 있는 이 강남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유동 인구만 약
100만 명 이상이 발생될 정도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또한 이제 교통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본 매물지 같은 경우도 이 활발한 상권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철역과 굉장히 가까운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같은 경우는 도보 한 3분에서 5분 사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한 지하철 7호선 논현역 같은 경우도 도보 한 7분 정도 거리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더블 역세권 모든 두 가지 전철역을 편하게 이용하면서 발달되어 있는 상권을 모두 다 노려보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결국은 유동 인구를 불러들이는데 예. 여기에 또 다른 교통 호재가 더해진다면서요. 우선은 지금 올해 이제 말에 예정되어 있는 지하철 9호선의 2단계 연장 개통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2단계 연장 개통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신논현역 일대로 해서 더욱 많은 유동 인구가 몰려들 것으로 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신사역까지 1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는 신분당선의 연장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이 9호선과 신분당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환승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환승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어졌을 시에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이 환승 역세권에 대한 복합 개발의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이 교통적인 호재 부분이 이 개발 호재로 더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 이 점도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호선 연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통 호재를 저희가 하나씩 들어봤는데요. 이 지역의 교통 호재 말고도 분명 변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밖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제 부동산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굉장히 굵직한 호재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강남역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삼성타운 바로 인근 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이 롯데타운 복합단지의 착공이 지금 올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규모 자체가 지금 예전에 입주했던 삼성타운의 약 1.5배 규모고 총 55층에 3개동으로 건축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완공이 됐을 시에는 이 상주 인구만 약 4만 명 이상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전에 이제 삼성타운이 입주를 했을 당시에 인근 지역의 임대가라든지 매매가가 대폭 상승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롯데타운 입주 시에도 같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본 매물과 바로 인접해 있는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로 1차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는 강남권 지하도시 개발 사업도 좀 들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강남대로 지하 변해해가지고 축구장에 약 5개 정도 규모의 대형 쇼핑타운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 쇼핑타운의 조성으로 인하여 가지고 인근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의 유입 효과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타운과 함께 또 지하 도시개발 이슈 점검해 주셨습니다. 건물이 여름에 준공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올해 한 8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네. 이 원룸 건물치고는 전용 면적이 이렇게 작은 면적이 아니고 상당히 넓은 전용 면적을 갖추고 있는 매물이고요. 안에 있는 이제 옵션 같은 경우도 원룸 강남권에 조성되는 원룸답게 모든 옵션이 다 갖춰져 있는 풀 옵션 매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강조드렸다시피 인근의 지하철 7호선과 9호선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에 입지를 해 있으면서 또한 이제 강남대로변 바로 이면부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강남대로변을 지나가는 약 140여 개의 버스 노선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교통 환경은 거의 최상의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이 주택 전면부에 약 6m 이상의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으면서 이제 주차장도 모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주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을 저희가 들어봐야겠죠. 실제 투자 금액이 2,500만 원이다 하셨는데요. 예. 그 밖에 메리트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은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매매가 금액이 지금 1억 6천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인데 인근 지역의 다른 매물들보다 이 비슷한 크기의 매물들보다는 굉장히 좀 저렴한 분양가로 나온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월세를 놨을 시에는 약 3천에 55만 원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융자 약 1억 500만 원 정도를 이용하셨을 시에는
계속 강조드리는 실투자금 약 2,500만 원으로서 은행 이자를 모두 공제하고 약 9.8%의 임대 수익률, 약 10%대에 근접하는 임대 수익률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매물인데요. 본 매물은 이제 임대 수익률보다도 이 지하철 9호선 이후에 계속 지금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강남권 핵심 투자처인 논현동 지역에 2,500만 원이라는 굉장히 소액으로서 투자하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앞으로 시세 차익도 좀 크게 바라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호선, 7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강남대로와도 인접해 있고 풀 옵션으로 갖춰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강남구 논현동 실제 투자금액 2,500만 원의 매물 정보였습니다. 다시 정리하시죠. 네, 이번에는 김영우 팀장의 또 다른 두 번째 매물 정보 만나봐야겠죠. 건대입구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입니다. 화양동 오피스텔이고요. 2호선, 7호선 지나가죠. 건대입구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7호선의 어린이 대공원역에서는 도보 4분 거리라고 합니다. 준공연도 올해 가을이죠. 11월로 예정이 돼 있네요. 10층 건물 중 4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1억 4,9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네요. 대출 가능 금액 9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3,9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으로 왔습니다. 이쪽 자리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요. 어떤 강점 가지고 있나요? 네, 이번 매물은 이제 임대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높은 임대 수요뿐만 아니고 매매 금액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시너지를 내서 높은 임대 수익률을 지금 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근의 임대 수요를 좀 살펴보자면 이 위쪽으로는 세종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건국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고 또한 성수동의 IT밸리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대학생 수요뿐만 아니고 직장인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2호선, 7호선이 지나가고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의 수요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매 금액 자체가 일단 금액이 비싸다면 임대 수익이 아무리 좋아도 수익률이 좋지 않을 텐데 이번 매물은 일단 1억 4,9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매매 금액을 자랑으로 하고 있어서 10%대 이상의 높은 임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감도를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유동인구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는데 네. 이 광진구 화양동 사실 건대입구 상권은 네.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 주변 입지 여건 들어볼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상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이제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상권이 건대에는 이제 로데오 상권과 그다음에 스타시티 상권 그리고 먹자라인 상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 먹자라인은 상권이 아무래도 이 권리금이라든가 부동산의 임대 그리고 땅값 등이 가장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스타시티 지역이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롯데백화점과 이제 CGV 그리고 스타시티 몰 등이 들어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유동인구의 어떤 다양화를 이뤄낸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이 로데오의 쇼핑타운 거리도 이 대학생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이 세 가지가 잘 시너지가 나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이 동부권에는 이제 거의 유일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2호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도 도보 이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승 역세권을 갖고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지금도 이제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지만 뒤에 이제 또 말씀드릴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임대 수요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데오와 스타시티 그리고 먹자골목 세 곳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뒤에 말씀해 주실 네. 개발 호재 어떤 걸까요? 네, 일단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성동구에 위치한 성수역 지역과 그리고 광진구에 위치한 이 건대입구역과 구의역 그리고 그 광변역까지 이게 이어지는 이제 핵심 축, 그러니까 주상복합의 축 라인이 이제 형성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물론 업무 시설로 채워지기는 하지만 그와 별도로 또 이제 문화 시설이라든가 이 쇼핑 시설 등이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성수역부터 건대역 그리고 구의역으로 이어지는 이 축에 상당히 많은 개발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8년까지 조성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최고 높이 150m, 용적률은 400에서 560%까지 그리고 20층에서 35층 등 이 도시명 주상복합 건물들이 이 다수가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광진구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 그리고 동설 있는 어떤 핵심 축으로 큰 개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건대 입구역의 어떤 상권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정되었는데 위쪽으로 있는 뭐 중량구라든가 동대문구 그리고 심지어 강 건너에 있는 이 강동구까지 모두 이쪽 상권에서 이제 항아리처럼 흡수하는 이 상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업무타운과 연계한다면 이 동부권에서는 넘볼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적률이 400에서 560% 네.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네. 현재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이 상업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용도 자체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적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전환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용적률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우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특징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제 올해 11월 달에 준공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층고 높이가 상당히 높다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2.7m 정도의 층고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층고 위쪽 공사를 하고 나면 한 2.3m 정도 되는 게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번 매물은 이제 한 층당 높이가 3m 정도, 그러니까 10개층이니까 3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인근의 15층 건물과 거의 층고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조망권 확보에도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번 건물이 이제 12m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이제 학생들이 임대를 했을 시에 큰 길가에 이렇게 위험하지 않도록 그런 길가를 다 다니는 것도 큰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는 이제 방 하나, 욕실 하나, 그리고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부는 풀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이번 매물이 가장 특징이 2인이 이제 거주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 인근의 대학생 같은 경우에 2명에서 같이 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월세가 상당히 절약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근 대학생들의 어떤 인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층고 높이가 트여 있으면서 답답함을 조금 덜어냈다라고 하셨고 풀 옵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가격은 어떨까요? 그 수익률 메리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매매 금액 1억 4,900만 원이고요. 현재 이제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가 이제 임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대출이 한 9천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3,900만 원으로 예상되어지고요. 실제 이제 이자를 제하고 3,9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월에 한 50만 원 정도. 그래서 연수익률이 13%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단순한 이 수익률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개발 호재와 그리고 상권의 어떤 개방성, 상권의 어떤 더 활달로 인해서 이 지역은 단기적인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투자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현재 원룸 공급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원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기존 지역과는 다르게 임대 수요층이 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난 후라도 탄탄한 임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상권으로서 중장기적인 임대 수요가 풍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얘기해 주시면서 상권 확장 가능성에 또 수익률도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 내용이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 관련 연락 주실 분들요.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렌지 컨설팅 김양우 팀장, 알천도시개발의 오동준 소장,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이 시각 부동산 가이드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